안녕하세요. 다트 기본적인 언어가 뭔가 특이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다트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써보시면은 다트 언어가 특별하게 많이 이상한 거는 많이 없어요. 뭐 프로그램상 그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넘이라던가 다트만의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트 사용하시면서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를 조금 다뤄보려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트를 왜 쓰는가? 도대체 구글은 왜 이런 걸 만들었는가를 보면은 구글이 이런 걸 만든 거는 서버 사이드와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나눠져 있다고 봤을 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개발에 좀 더 좋은 언어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웹 클라이언트라던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iOS, 심지어 맥, 윈도우, 리눅스까지 이걸 다 포괄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전용 언어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포부로 만들었던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장점이냐? 엄청 욕을 많이 하거든요, 다트. 언어가 나름 최신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고 없는 것도 많고 세미콜론도 있고 용어밖에 없는데 왜 이걸 쓰느냐? 첫 번째는 빌드 자체가 저 첫 번째 써 있는 게 장점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이 편리하고 JIT, AOT 컴파일이 모두 지원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 환경에서는 빠르게 JIT 컴파일을 해서 버처머신 위에서 돌려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플러터의 한 리로드 같은 것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 크롬에서 웹 기반으로 돼 있는 버처머신 다트 데브C라고 돼 있는 거 위에서 돌아가도록도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릴리즈를 할 때는 AOT 빌드를 이용해서 좀 더 성능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배포 버전을 배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웹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로 인터프리트 돼서 익스포트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트를 사용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이티브하고 자바스크립트 두 가지의 환경에 대해서 살짝 컴파일 그 과정이라던가 결과도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넘버에 대해서 조금 이상해요, 다트는. 네이티브일 때는 네이티브의 넘버 시스템을 따르고 웹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 자바스크립트의 넘버 시스템을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인트와 더블 두 가지 타입밖에 없거든요, 넘버에. 그래서 64비트 롱이라는 게 없고 인트가 그걸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티브에서도 마찬가지로 네이티브 인트라고 네이티브 더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넘버스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인트와 더블이 조금 믹스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코드 있잖아요.
이게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버블이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인트가 나와요. 이 값이 인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코드인데 네이티브 빌드했냐 자바스크립트 빌드를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넘버 관련돼서는 조금 다트 라이브러리를 만드실 때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운드 널세이프. 널세이프 언어들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트도 널세이프가 돼요. 되는데 지금 다트 그 버전이 2.7인가 까지 나왔는데 2.12 이상에서만 널세이프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널 타입 선언이 가능하고 널세이프 컬체인을 사용 가능한데 이 모든 기능들이 2.12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조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라도 2.12를 넘지 못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2.12를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은 널세이프도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널세이프를 사용하지 못하면은 일반 자바 언어처럼 어떤 타입이든 그 널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프리미티브 타입을 포함한 모든 타입은 널러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널세이프가 있긴 한데 아직은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2.7 이하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허울만 있는 널세이프 아닌가 싶긴 한데 그리고 컨스트럭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생성자를 하나만 만들 수 있거든요. 일반 생성자는. 그래서 어떤 타입을 넣는 그런 것들을 정해져 있는 그 일반 생성자는 하나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네임드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from int, from double, from array 같은 이런 애들을 네임드 컨스트럭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컨스트럭터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네임드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특이한 것 중 하나가 팩토리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스태틱 메소드 사용해서 생성하는 것처럼 그런 생성자를 추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를 많이 쓰는 게 싱글터 패턴을 쓸 때 싱글터 패턴을 쓰면은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싱글턴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팩토리 키워드를 이용한 컨스트럭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 후의 생성자는 뭐 범용성 높게 자유롭게 가능한 것 같아요. 코틀린 같은 경우는 기본 생성자를 무조건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생성자 같은 경우는 상속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상속. 클래스 상속을 말하기 전에 첫 번째로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의 종류가 있어요. 보통 클래스, 앱스트랙트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 정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트는 처음에 있었던 인터페이스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앱스트랙트 클래스만 쓰도록 해놨어요. 슈프리가 어떻게
C++. 인터페이스가 없던 것 같아요. 거의 맞춘 것 같아요. 아 그랬나? C++이 그랬나? 그 자바에서 인터페이스가 생긴 거. 그랬던 거 같아요. C++에 앱스트랙트가 있었나? 엑스트랙트 클래스 있었어요.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쨌든 앱스트랙트 클래스만 있고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그 대신 여기서 보면은 믹싱이라고 있죠. 믹싱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믹싱 같은 경우는 상속 구조가 아니라 여기 그 추가할 수 있는 익스텐션 비슷한 느낌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의 클래스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근데 엄청 웃기는 게 어떻게 선언을 하던 큰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클래스 선언을 했잖아요. 클래스 C, 테스트 C라고 클래스 선언을 했는데 얘를 익스텐드 하면은 클래스로 인식을 해요. 임플레먼트로 하면은 이거를 인터페이스로 인식을 해요. 인터페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익스텐드를 하면은 위에 있는 그 밸류랑 get 밸류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랑 메소드가 그대로 테스트 2로 넘어가는데 테스트 F 같은 경우는 임플레먼트를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밸류와 get 밸류를 다 새로 오버라이드해서 구현을 해줬죠. 엑스트랙트 함수나 메소드만 다시 정의하면 되는 건가요? 엑스트랙트 아닌. 아, 그러니까 지금 클래스 아니어도- C, 테스트 C 같은 경우는 앱스트랙트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플레먼트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터페이스로 관주를 하고서 다 구현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되게 웃기게 돼 있죠. 앱스트랙트 클래스도 익스텐드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 뭐냐 밸류 같은 경우는 이미 구현이 돼 있는 거니까 get 밸류 메소드만 새로 오버라이드를 하도록 하면은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임플레먼트를 하면은 여기 그 구현되어 있는 건 다 사라지고 새로 오버라이드해서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믹싱 같은 경우는 익스텐드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임플레먼트는 할 수 있어요. 그럼 믹싱으로 선언을 해도 인터페이스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그 아까 전에 믹싱이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믹싱이라는 걸 쓰는 게 원래는 위드예요. 위드를 쓰고 뒤에 있는 믹싱 클래스를 쓰면은 그 클래스를 이 상속 구조에 넣지 않고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상속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속 구조에 이런 식으로 C 이런 식으로 구조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D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어떤 기능들을 여기다 넣고 싶어요. B에다가. 그러면은 위드로 열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가 지금 K랑 H K랑 H가 있고 아니구나 K가 이렇게 있고 H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얘랑 얘는 상속 구조는 아니에요. K랑 H는 상속 구조는 아닌데 K 안에서 H의 메소드는 쓸 수 있어요. 그대로. 익스텐션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그 언어들처럼 C++를 제외한 모든 언어들처럼 이중상속은 그 지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중상속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는 한 가지밖에 있을 수 없는데 익스텐드로 받아올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지만 위드로 두 가지 클래스를 상속받는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임플리멘트는 제가 임플레먼트는 제가 않고 임플레먼트는 그 인터페이스를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위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믹싱으로 선언을 하고서 가져오도록 돼 있는데, 근데 꼭 믹싱이 아니라 클래스여도 되고, 그리고 앱스트랙트 클래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있었다, 그러면은 위드로 가져올 때 여기에 구현 안 돼 있는 앱스트랙트 메소드들은 여기서 오버라이드해서 구현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K라는 인스턴스는 이게 A, K, H 어떻게 될까요? 이거 결과대로 AK만 투한 그러니까 이 K 인스턴스는 A 클래스이냐, K 클래스이냐, H 클래스이냐. 이게 두 개만 KH 이거 true고, 이거 true고, 이것도 true. 이상한데 저도 이거 펄스 나올 줄 알았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이게 true더라고요. 언어 설계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지. 다트 이상한 거 같아 진짜. 그냥 딴 거 따로 하지 왜 굳이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상해. 어쨌든 이런 식으로 A이기도 하고 K이기도 하고 H이기도 하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일단 여기서 언어상 가능하기는 하지만 클래스를 임플레먼트 하거나 앱스트랙트를 임플레먼트 하는 거는 클래스를 임플레먼트 하는 거는 최대한 지향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형태로 아예 선언을 한 거를 임플레먼트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언 자체를 할 때부터 얘는 인터페이스로 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애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선언을 하되 얘는 인터페이스로 쓸 거야 라고 충분히 주지를 주고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를 얘네가 왜 없앴는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터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클래스나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가지고 임플레먼트만 하면 인터페이스로 쓸 수 있어. 그래서 막 개족보가 되게 만드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우리는 인터페이스용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고 그 용도로만 쓰도록 하자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또 이 부분은 쓸만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클래스 상속 2번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거 두 개거든요. 테스트 C랑 테스트 D. 테스트 C에서는 테스트 A 밸류를 가지고 있고 메소드에도 A 밸류를 리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얘를 상속을 하면은 그러니까 테스트 A를 상속받은 테스트 B 밸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리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테스트 A 밸류로만 객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속 구조에 있으면은 테스트 B를 가지고 있을 때는 코베리언트라는 키워드를 써줘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의도한 거다라고 써줘야 되긴 하지만 리턴 밸류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아무 표시 없이 테스트 B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되게 특이하고 써보니까 나름 쓸만한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 확장. 이거는 아까 전에 익스텐션처럼 쓸 수 있다고 미드를 설명을 했는데 익스텐션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어떤 객체에도 쓸 수 있어요. 클래스에도 사용 가능하고 앱스트랙트에도 가능하고 미싱에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넘에도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은 어떤 클래스나 어떤 것들에 추가적으로 메소드나 멤버를 추가할 수 있는데 어떤 객체에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이름을 선언을 해줘야 된다. 왜 선언을 하도록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거를 같은 그러니까 같은 메소드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익스텐션을 쓸 때를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만약 그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 이름이 나올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저 부분을 굳이 이름을 선언해줘야 됐나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리고 비동기 쪽 관련된 건데요. 퓨처, 어싱크와 어웨이트를 자바스크립트처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어싱크 키워드를 저기 보시면은 메소드 위에다가 메소드 끝에다가 선언을 해주죠. 그러면은 이 어싱크 메소드는 퓨처를 리턴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퓨처를 리턴을 해줄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안에 그 실행되는 것들은 어싱크 비동기로 실행이 가능한 메소드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어웨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비동기 그 어싱크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비동기로 받아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많이 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싱크가 붙지 않은 메소드에서 어싱크를 호출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싱크가 붙지 않은 메소드에서 어싱크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얘가 끝나는 결과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싱크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호출하는 순간 이 어싱크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그 실행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다음 행으로 넘어가요. 아시겠어요? 무슨 소린지?
그리고 이 결과를 이용하고 싶으면은 어싱크 메소드에다가 그 the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붙이게 되면은 그 결과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단 그거는 어싱크 메소드가 아닌 메소드 안에서는 처리할 수 없고 그 콜백으로 처리를 하는 구조인 거죠. 네. 그리고 싱크라고 하는 메소드도 있어요. 싱크라고 하는 애는 결과를 무조건 이터러블로 반환하도록 돼 있고요. 싱크라고 돼 있지만 실행은 비동기로 돼요. 비동기로 돼서 여기 보시면 yield라고 돼 있죠. yield라고 돼 있는 것에서 나온 결과들을 모두 모아서 이 메소드가 끝났을 때 그 이터러블로 그 반환을 해줘요. 제네레이티브가 아니라 그냥 모아서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메소드가 그 엔드 오브 메소드가 됐을 때 리턴이 됐을 때 이 yield로 모아놨던 애들을 다 모아다가 이터러블로 한꺼번에 호출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yield로 하면은 위에 메소드를 보면은 yield로 돼 있고 밑에 거에 yield 별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 yield 별표가 돼 있으면은 싱크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한꺼번에 다 넘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재기 호출로 해서 지금 밑에 메소드 같은 경우는 그 어레이가 다 합쳐진 어레이가 나오도록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싱크로 돼 있는 거를 어싱크로 바꾸기만 하면은 이터러블이 아니라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로 반환을 해줘요. 스트림은 옵저버블, RX의 옵저버블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싱크로 생성을 해주고 그 어싱크 별표죠. 어싱크 별표로 생성을 해주고 이 스트림 객체에다가 listen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RX 하는 것처럼 RX에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것처럼 객체를 하나씩 받아볼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yield 별표를 쓰게 되면은 그 전체 스트림을 받아와서 그 결과를 같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 같은 경우는 옵저버블이랑 매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됐을 때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리슨을 할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 실행되는 옵저버블과 되게 비슷하죠.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거 잠깐 띄워놓고 아이솔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하는데요. 다트에서는 스레드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스레드가 아니라 아이솔레이트라는 개념을 사용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솔레이트 같은 경우는 스레드에서는 메모리를 공유하도록 돼 있잖아요. 메모리를 공유하고 한 객체를 여러 스레드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돼 있죠. 근데 아이솔레이트는 그 메모리 공유하는 개념을 빼버렸어요. 마치 프로세스처럼 메모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동시성
이슈라던가 그 메모리 점유 같은 것들 문제가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도록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아이솔레이트 패키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시버 포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이솔레이트 패키지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을 이용해서 그 아이솔레이트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로 쓰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스트림 다이나믹의 상속을 받아서 리슨을 하면은 데이터를 그 보낸 거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리시버 포트에서 샌드 포트를 이용해서 아이솔레이트를 실행하도록 해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솔레이트 스폰에서 메인 리시버 포트 리시버 포트에서 샌드 포트라는 애를 보내서 샌드 포트를 통해서 그 생성된 아이솔레이트에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기서 스폰에서는 꼭 샌드 포트를 보내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객체를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받을 수가 없겠죠. 데이터를 줄 수만 있고 처음에 생성할 때. 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이라는 키워드. 다이나믹이라는 키워드는 메소드나 클래스 같은 거를 제네릭 같은 거를 쓸 때 그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다트에서는 최상위 객체가 오브젝트예요.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를 상속받도록 되어 있죠. 그 자바에서 오브젝트나 아니면은 포틀린에서 애니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그 오브젝트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믹이라는 키워드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대체할 수 있어요. 두 개가 어디에서나 어느 객체든 상관없다라는 뜻으로는 두 개가 동일한데,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밑에서 보시면은 둘 다 스트링이잖아요. A랑 B는 스트링 객체에서 랭스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했을 때 밑에서는 에러 표시가 뜨죠. B는 오브젝트 객체니까 이 랭스라는 프로퍼티가 있을지 없을지 난 모르겠다라고 IDE에서 에러를 뱉어주는 거예요. 근데 A는 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래머가 랭스라고 호출을 했으니까 이 프로퍼티가 있겠지?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브젝트에서는 에러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실행은 돼요. 이 상태로 실행이 돼요. 이 상태로 실행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타입 체크 없이 사용했을 때는 만약에 A에 인트가 들어갔어요. 인트가 들어갔으면 랭스라는 프로퍼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print a.length에서 노서치 메소드 에러가 나오면서 리셋션이 나오겠죠. 컴파일 단계에서 나오나요? 아니요. 컴파일 단계에서 런타임에서 나오는 거죠. 다이나믹이 네. 그러면 다트에서 구글에서는 처음 필요
하다고 느끼니까 들어간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요즘 트렌드 반대인 거거든요. 그 트렌드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트렌드가 타입은 중요하고 그죠? 이게 가이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컴파일 시 에러가 날 수 있는 중요한 그 안전 장치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그게 이쪽- 타입스크립트. 그쵸 타입스크립트라던가 이쪽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 파이썬 같은 경우가 그거 다 필요 없고 필요 없다. 그냥 그 확장성을 내가 다 지원해주면 되잖아 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퍼티가 없으면은 제공해주면 되잖아 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프로퍼티를 해서 모두 다 지원을 해줄 수 있게. 개발자의 입맛에 맞춰서 저걸 쓰든지 그러니까- 뭐 선택을 해라. 자기네에게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오브젝트는 안 들어가는 아니요 다 들어가요. 오브젝트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 차이가 다 없다는 들어가. 거죠. 인티저 같은. 그러니까 인티저도 프리미티브 타입도 다 오브젝트. 아 인티저 기절.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에러를 내냐 안 내냐. 차이. 실제로 다트를 사용하는 많은 라이브러리 코드들을 보면은 오브젝트보다는 다이나믹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다이나믹이 더 일반적이고 좀 약간 자바하고 진영이 다르네요. 좀 이게 그 그러니까 좀 예. 자바스크립트는 라이브러리 다 열어보면 거의 다 타입스크립트거든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이 좀 심심하게 이야기하는 게 자바스크립트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1이다 그런 장난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입스크립트보다는 자바스크립트 쪽에 영향이 더 네.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얘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 되게 처음 만들었다고 본 것 같긴 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그래서- 시작이 예. 그쪽이었던 것 같아서 자바스크립트 하려고 자바스크립트랑 호환성 같은 거랑 생각했을 때 저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매우 이상하죠. 그래서 다트 언어 자체가 엄청 욕을 먹긴 하는데 근데 플러터라고 하는 막 강력한 그 서포트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구글이 플러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다트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도 널세이프 같은 경우 처음에 지원을 안 했는데 중간에 지원하도록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뭔가 수정할 여지는 있을 수도 있죠. 네, 수정하는 것도 저는 너무 급하게 수정하는 거를 싫어하긴 하는데 스위프트가 참 뚝딱뚝딱 잘도 뜯어 고쳐가지고 1, 2, 3, 4, 5까지 슉 하고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네. 그 개발자들이 많이 고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오늘은 짧게 다트 소개하는 수준으로 준비를 했고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다트로도 다 웬만한 프로그램 기능은 다 구현이 가능한가요? 웹만한 건 구형 가능한 서비스 거 같은 같아요. 것도 다트 구현할 수 있고 백엔드 같은 거. 요즘 백엔드 쪽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트가 아니라 사실 플러터가 백엔드 쪽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지금 당장은 클라이언트 중심이라 그 iOS, 안드로이드와 웹앱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 포지션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맥OS, 윈도우즈, 리눅스 얘네가 들어가서 테스트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웹 쪽도 찾아봤는데 요즘 플러터를 도입하는 데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게 그래서 열린 생각으로 한번 접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